소원 떡집.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이었어. 꼬랑쥐 한 마리가 떡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 꼬랑쥐는 9마리 형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태어나 꼬랑쥐라고 불렸어. 몸집이 아주 작고 볼품없는 쥐였지. 털에 윤기도 없고 앞니도 너무 작았어. 덩치가 커지면 앞니도 같이 자라야 하는데 꼬랑쥐는 아기 때 이빨 그대로 더는 자라지 않았어. 쥐들은 꼬랑쥐만 나타나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어. 앞니가 작은 꼬랑쥐와 함께 다녔다가는 딱 굶어 죽기 십상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앞니가 작을까? 꼬랑쥐는 매일 눈물을 흘렸어. 앞니가 자라지 않는 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 같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꼬랑쥐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어. 좋아. 어차피 쥐답게 살 수 없다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람이 되면 앞니가 작은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았어. 그리고 사람이 되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꼬랑쥐는 먼 조상 중에 손톱을 먹고 사람이 된 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서 매일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람 손톱을 찾아다녔지. 작은 앞니로 아이들 손톱을 오독오독 씹으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어. 하지만 손톱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만 났어. 삼신할머니는 매일 밤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꼬랑쥐의 간절한 소원을 듣고 있었어. 쥐가 사람이 되겠다고? 그 녀석 참 맹랑한 쥐네. 삼신할머니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었어. 사실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지경이었거든. 아이들을 위해 떡집을 열었지만 떡집을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소원을 비는 아이들은 너무 많고 그 아이들을 위해 떡집을 다 만들어줄 수는 없었어. 그러니 쥐 소원까지 어떻게 들어주겠어? 더욱이 다른 소원도 아니고 사람이 되고 싶다는 쥐 소원을 말이야. 그때 삼신할머니 머릿속에 반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좋아. 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직접 떡을 나누어 주면 되겠군. 떡 배달원은 무엇보다 신속 정확해야지. 삼신할머니 입가에 금세 미소가 번졌어. 그날도 꼬랑쥐는 손톱을 찾아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 그런데 골목 모퉁이에서 이상한 떡집을 발견하게 된 거야. 떡집 간판에는 커다란 글씨로 소원 떡집이라고 쓰여 있었어. 꼬랑쥐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하수구에 숨어서 열심히 공부했어. 글자 정도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지. 정말 소원을 들어주는 떡집일까? 꼬랑쥐는 고개를 갸웃했어. 그런데 떡집 문 앞에 나무 편말이 세워져 있었어. 소원떡 배달원 모집 하는 일. 소원떡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배달. 근무 조건 사람이 되게 해드립니다. 꼬랑쥐의 작은 눈이 번쩍 뜨였어. 사람이 되게 해준다고? 꼬랑쥐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 꼬랑쥐는 망설일 필요도 없이 떡집 안으로 쪼르르 들어갔지. 아주 작은 바구니에는 아주 작은 떡이 하나 담겨 있었어. 떡 아래 종이에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 버무리라고 적혀 있었어. 그런데 누구한테 배달해 주라는 거지? 떡 이름만 적혀 있을 뿐 받을 사람 이름이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어. 꼬랑쥐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 버무리가 누구한테 필요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꼬랑쥐는 동네 쓰레기통을 다 뒤져서 아이들 손톱을 모두 먹어봤어.
어른들 손톱은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지만 아이들 손톱은 부드러워서 먹기 쉬웠거든. 아이들 손톱 맛은 모두 달랐어. 입만 열면 욕을 하는 만보기 손톱은 씹을수록 매운맛이 났고, 복이 없는 장군이 손톱은 떫은 맛이 났어. 그런데 은지 손톱은 너무 약해서 씹을 것도 없이 쉽게 부서져 버렸어. 건강하지 못한 손톱이라는 뜻이지. 영양가가 하나도 없네. 꼬랑쥐는 투덜거리며 은지 손톱을 먹었던 기억이 났어. 맞다. 꼬랑쥐는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가 누구한테 필요한지 알 것 같았어. 꼬랑쥐는 아주 작은 바구니를 입에 물고 은지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은지네 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이야. 꼬랑쥐는 낡은 건물을 올려다봤어. 어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그때 건물 외벽에 달린 가스 배관이 눈에 들어왔어. 옳지, 저기로 올라가면 되겠다. 꼬랑쥐는 떡바구니를 입에 물고 조심스럽게 가스 배관을 꼭 붙잡았어. 가스 배관은 새벽 이슬에 젖어 차갑고 미끄러웠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저절로 소름이 돋았어. 꼬랑쥐가 중간쯤 올라갔을 때 왼쪽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졌어. 꼬랑쥐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어. 비명을 질렀다면 떡바구니를 놓치고 말았을 거야. 꼬랑쥐는 재빨리 오른쪽 발에 힘을 주고 겨우 균형을 잡았어. 꼬랑쥐는 더 조심조심 2층으로 올라갔어. 다행히 은지 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 꼬랑쥐는 조심스럽게 창문 안으로 들어갔어. 방 안의 따뜻한 공기가 꼬랑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 꼬랑쥐는 그제야 긴장을 풀고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 꼬랑쥐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은지가 식은땀을 흘리며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 꼬랑쥐는 책상 위에 작은 떡바구니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 신속 배달 완료요. 꼬랑쥐는 찍찍 웃으며 창밖으로 사라졌어. 이게 뭐지? 아침에 힘없이 눈을 뜬 은지는 책상 위에 있는 작은 떡바구니를 발견했어. 기운이 쑥쑥 나는 쑥버무리라고? 엄마가 가져다 놓았나? 은지는 몸이 약해서 정말 고민이었어. 다른 아기들보다 한 달이나 먼저 세상에 나온 은지는 몸이 너무 약해서 병원에 자주 입원했어. 그동안 몸에 좋다는 약은 모두 먹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지. 이번에도 한 달 넘게 감기가 낫지 않아 고생이 많았어. 은지는 아무런 기대 없이 쑥버무리를 먹었어. 쑥버무리를 입에 넣자 향긋한 쑥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어. 이상하게 배꼽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쑥쑥 나는 것 같았어. 기침도 저절로 멈추었지. 우와, 정말 신기하다. 은지는 팔딱팔딱 뛰어도 보고 몸을 막 흔들며 춤도 춰 보았어. 어제까지는 앉아있기도 힘들 만큼 기운이 없었는데 이젠 운동장을 10바퀴도 넘게 뛸 수 있을 것 같았어. 아, 배고파. 은지는 거실로 달려갔어. 엄마, 나 배고파요. 빨리 밥 줘요. 엄마 아빠는 갑자기 건강해진 은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 전날까지도 너무 기운이 없어서 죽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거든. 은지야, 몸은 괜찮아? 응, 엄마, 나 다 나은 것 같아요. 은지는 그날 아침으로 밥을 2공기나 먹었어. 엄마 아빠는 놀라서 은지가 밥 먹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았어. 은지가 밥을 2공기나 먹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어. 꼬랑쥐는 쪼르르 떡집으로 달려갔어. 떡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바구니에 밝은 빛이 나는 떡이 담겨 있었어. 떡바구니 아래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 마음이 밝아지는 달떡. 마음이 밝아지는 달떡이라고? 꼬랑쥐는 눈을 감고 아이들 손톱 맛을 떠올렸어. 누구한테 필요한 떡일까? 꼬랑쥐는 쓴맛이 나는 손톱이 떠올랐어.
마음속에 어둠이 가득하면 쓴맛이 나거든. 맞다. 동환이 손톱이다. 꼬랑쥐는 찍찍 웃으며 작은 바구니를 입에 물고 동환이네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동환이네 집은 아파트 10층이야. 꼬랑쥐는 커다란 산처럼 높은 아파트를 올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 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가스 배관을 타고 10층까지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꼬랑쥐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한 기억이 떠올랐어.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워서 온몸이 오돌오돌 떨렸지. 그때 짐을 실은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멈추었어. 우유 배달하는 아저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짐칸에서 우유 박스를 꺼냈어. 아저씨는 우유가 가득 담긴 박스를 들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어. 꼬랑지는 놀라서 바닥에 떨어진 광고지를 재빨리 뒤집어 쓰고 살금살금 아저씨를 따라갔어. 아저씨가 우유 박스를 엘리베이터에 실을 때 꼬랑쥐는 쪼르르 달려가 엘리베이터 구석에 딱 붙어섰어. 아저씨가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 안을 살폈어. 광고지에 몸을 숨긴 꼬랑쥐는 혹시나 아저씨가 눈치챌까봐 긴 꼬리를 둥글게 말고는 숨을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았지. 다행히 아저씨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아저씨는 끙 하는 소리와 함께 우유 박스를 꼬랑쥐 옆에 내려놓았어. 그러고는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 엘리베이터가 잠시 멈출 때마다 아저씨는 서둘러 우유를 배달했어.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아저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우유 투입구에 우유를 쏙 집어 넣었어. 광고지를 뒤집어 쓴 꼬랑쥐는 엘리베이터 밖으로 고개를 길게 빼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 아저씨가 다시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꼬랑쥐는 후다닥 밖으로 도망쳤어. 으악! 이게 뭐야? 아저씨가 놀라서 크게 소리쳤어. 그때 다행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 꼬랑쥐는 겨우 참았던 숨을 내뱉었어. 휴, 살았다. 내려갈 때는 계단으로 가야겠네. 꼬랑쥐는 아저씨가 우유를 넣었던 투입구로 몸을 쏙 집어넣었어. 꼬랑쥐는 어렵지 않게 동환이 방을 찾을 수 있었어. 조금 열린 방문 사이로 동환이의 숨소리가 가늘게 들려왔거든. 숨소리가 고르지 않은 걸 보니 아직도 가슴속에 어둠이 가득한 게 분명해. 잠든 동환이 눈에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어. 꼬랑쥐는 살금살금 동환이 옆으로 다가갔어. 그러고는 떡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 마음이 밝아지는 달떡 신속 배달 완료요. 꼬랑쥐는 다시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며 서둘러 동환이 방을 나왔어. 며칠 전에 동환이가 키우던 도마뱀이 죽었어.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키우게 된 도마뱀이었어. 동환이는 도마뱀에게 고롱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 도마뱀은 원래 소리를 안 내는데 고롱이는 기분이 좋을 때 몸에서 고롱고롱 소리가 나거든. 동환이는 고롱이를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집도 사고 먹이도 빼먹지 않고 챙겨주었어. 처음에는 작은 애벌레가 꿈틀거리는 게 징그러웠지만 고롱이를 위해서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었지. 고롱이가 잘 먹고 잘 자라는 게 고맙기만 했어. 고롱이는 긴 혀를 내밀고 홀짝홀짝 물 마시는 걸 좋아하고 물그릇에 들어가 물놀이 하는 걸 좋아했어. 동환이가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면 고롱이는 기분이 좋은지 눈을 씀뻑거렸어. 그럴 때마다 고롱이 배에서 고롱고롱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 동환이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고롱이가 보고 싶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고롱이가 꿈쩍도 안 하는 거야. 동환이가 아무리 등을 쓰다듬어 주어도 고롱이는 눈을 뜨지 않았어. 동환이는 하루 종일 울었어. 학교도 가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어. 매일 밤 고롱이를 떠올리며 울면서 잠이 들었지. 동환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놀라서 잠이 깼어. 혹시 고롱이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 동환이는 불을 켜고 방 안을 살펴보았어. 그런데 침대 아래에 작은 바구니가 있지 뭐야. 바구니 안에는
밝은 빛이 나는 떡이 담겨 있었어. 동환이는 아무 생각 없이 떡을 집어서 입에 넣었어. 떡을 먹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졌어. 동환이는 다시 침대에 누워 스르르 잠이 들었어. 동환이는 꿈을 꾸었어. 꿈속에서 고롱이가 나타났어. 고롱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등을 쓸어주자 고롱이가 눈을 씀뻑거리며 고롱고롱 소리를 냈어.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 동환이는 잠에서 깨자마자 크레파스를 꺼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어. 바로 꿈에서 본 고롱이 모습이었지. 그림 속 고롱이는 동환이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고롱아,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동환이는 고롱이에게 인사하고는 책상 앞에 그림을 붙였어. 고롱이가 따뜻한 눈빛으로 동환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 동환이는 이제 슬프지 않았어. 가슴속에 어둠이 사라지고 달처럼 밝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거든. 뿌옇게 안개가 낀 밤이었어. 벌써 일하러 가야 할 시간이네. 꼬랑쥐는 길게 기지개를 켜고는 떡집으로 달려갔어. 떡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바구니에는 납작하고 둥근 호떡이 담겨 있었어. 떡바구니 아래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지.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이라고? 꼬랑쥐는 어떻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했어. 다행히 아래에 작은 글씨로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 되돌아가고 싶은 날만큼 호떡을 왼쪽으로 돌려서 먹을 것. 꼬랑쥐는 어떤 아이가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그때 울퉁불퉁 못생긴 손톱이 떠올랐어. 바로 종우의 손톱이었지. 종우는 뭔가 잘못을 하거나 초조할 때 손톱을 물어뜯었어. 그래, 손톱을 물어뜯는 종우한테 필요한 떡이 분명해. 꼬랑쥐는 호떡이 담긴 작은 바구니를 입에 물고 종훈의 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종훈의 집은 높은 담장이 초록 넝쿨로 둘러싸인 빨간 벽돌집이야. 꼬랑쥐가 가까이 다가가자 마당에서 잠을 자던 검은 개가 컹컹컹 사납게 짖어댔어. 꼬랑쥐는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찔끔 쌀 뻔했어. 어떻게 하지? 꼬랑쥐는 저절로 뒷걸음질을 쳤어. 아무래도 떡 배달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았어. 쥐새끼가 감히 뭘 훔쳐먹고 집 주위를 서성거려? 담을 넘는 순간 오늘이 네 제삿날이 될 줄 알아라. 검은 개가 담장 안에서 으르렁거렸어. 꼬랑쥐는 도둑으로 물린 게 너무 억울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꼬랑쥐는 떡바구니를 잠시 내려놓고 크게 심호흡을 했어. 저는 뭘 훔쳐먹으려고 온 게 아니라 소원떡을 배달하러 왔어요. 꼬랑쥐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고? 안에서 검은 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이 집에 종우라는 아이가 살고 있지요?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떡이에요. 아마 종우가 요즘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예요. 종우는 뭔가 초조하고 화가 날 때 손톱을 물어뜯는데 요즘 자주 그랬을 거예요. 꼬랑쥐는 겨우 용기를 내서 차분히 말했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지? 검은 개가 놀라서 물었어. 사실은 요즘 종우가 잘 놀아주지도 않고 손톱을 물어뜯는 걸 자주 보았거든. 저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아이들 손톱을 다 먹어보았어요. 손톱만 맛봐도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소원떡을 배달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꼬랑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어. 좋아. 이번 한 번만 믿어보지. 하지만 네 말이 거짓이라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안에서 검은 개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아까와는 많이 누그러진 목소리였지. 꼬랑쥐는 담쟁이 덩쿨을 타고 담을 넘었어. 검은 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사나워 보였어. 하지만 눈빛만은 선해 보였어. 뒤쪽으로 가면 나무로 된 문 아래쪽에 작은 틈이 있을 거야.
그쪽으로 들어가면 돼. 검은 개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었어. 꼬랑지는 덕분에 쉽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 꼬랑지는 귀를 쫑긋 세우고 안에서 들려오는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어. 어디선가 유달리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어. 뭔가 크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어. 저기가 종호방이군. 꼬랑쥐는 종호방으로 쪼르르 들어갔어. 종호는 잔뜩 인상을 쓰고 잠이 들어 있었어. 꼬랑쥐는 종호 머리 밑에 작은 바구니를 내려놓았어.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 신속 배달 완료요. 꼬랑쥐는 후다닥 방을 나왔어. 종호는 새벽에 오줌이 마려워서 눈을 떴어. 화장실에 다녀오는데 머리맡에 작은 바구니가 있지 뭐야. 이게 뭐지? 종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 작은 바구니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이라고? 종호 눈이 호떡만큼 커졌어. 쪽지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냥 한 입에 먹을 뻔했지 뭐야. 시간을 되돌리는 방법. 되돌아가고 싶은 날만큼 호떡을 왼쪽으로 돌려서 먹을 것. 정말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종호는 사흘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거야. 종호는 바구니에서 호떡을 꺼냈어. 제발 사흘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종호는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호떡을 왼쪽으로 3번 돌렸어. 그러고는 입에 넣었지. 호떡을 입에 넣자마자 스르르 눈이 감겼어. 종호야, 빨리 일어나. 다정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종호는 눈이 번쩍 뜨였어. 늦겠다. 빨리 학교 갈 준비해야지. 엄마는 종호 볼에 뽀뽀하고 겨드랑이를 간지렸어. 종호는 밝게 웃는 엄마를 다시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무슨 요일이긴 월요일이지. 목요일이 아니고요? 얘가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그러지? 혹시 너 숙제 까먹고 안 한 거 아니야? 엄마가 물었어. 아니에요. 종호는 벌떡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어. 종호는 찬물로 세수를 했어.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 종호는 새벽에 시간을 되돌리는 호떡을 먹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그래, 시간이 사흘 전으로 되돌아갔다면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사흘 전에 종호는 엄마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 엄마는 그날 이후로 종호한테 뽀뽀도 안 하고 간지럼을 태우지도 않았어. 엄마는 슬픈 얼굴로 종호 눈길을 피했어. 그리고 아픈 사람처럼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을 거야. 종호는 거울을 노려보며 가슴 깊이 맹세했어. 종호야, 다 씻었어? 빨리 나와. 학교 늦겠다.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났어. 네, 엄마 지금 나가요. 종호는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어. 종호는 아침을 먹고 엄마와 집을 나섰어. 엄마는 빙긋이 웃으며 종호 손을 꼭 잡아주었어. 오랜만에 잡아보는 엄마 손이 참 따뜻했어. 학교 앞에 다 왔다. 엄마는 학교 건널목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붙잡고 교문 앞까지 가서 헤어졌어. 그런데 종호는 늘 건널목 앞에서 엄마랑 헤어졌어. 종호는 사실 친구들이 엄마를 보는 게 싫었어. 아주 어렸을 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 보였어. 동화 속 공주님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서 엄마가 친구들 엄마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지. 친구들 엄마는 더 젊고 밝고 활기찼어. 엄마는 아주 늦은 나이에 종호를 낳았어. 그래서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자주 아팠어. 종호는 엄마가 친구 엄마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 얼마 전에 엄마가 준비물 때문에 교실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 급하게 와서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초라했어. 엄마는 뒤에 앉은 아이한테 종호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그 아이가 종호에게 다가와 종호야, 너희 할머니 왔어 하고 말하는 거야. 종호는 그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 처음으로 나이가 많은 엄마가 창피했어.
그리고 사흘 전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야. 그날 종호는 건널목 앞에서 엄마와 헤어졌어. 그런데 교문 앞에서 지연이를 만났어. 지연이는 종호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야. 문구점에서 파는 커플링도 함께 나누어 꼈어. 종호야, 같이 있던 분 누구야? 지연이가 물었어. 엄마야? 지연이가 다시 물었어. 종호는 자기도 모르게 아니? 하고 대답해 버렸어. 그러고는 바로 후회했지. 그럼 할머니? 지연이가 다시 물었어. 종호는 좋아하는 지연이까지 그렇게 말해서 너무 속상했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았어. 종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 그런데 그날 수업이 끝나고 지연이와 함께 집에 가는 길에 건널목 앞에서 엄마와 마주치게 된 거야. 엄마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다가왔어. 종호야, 너희 할머니다. 지연이가 크게 소리쳤어. 엄마가 당황한 듯 할머니 아닌데 하고 말했어. 종호가 아까 할머니라고 했는데요? 지연이가 눈치 없이 대답했어. 종호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어. 그럴 수만 있다면 땅속으로 숨어버리고 싶었어. 엄마는 아무 말도 없이 앞장서서 걸었어. 종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엄마 뒤를 따랐어. 어깨가 축 처진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 엄마가 그렇게 슬퍼 보였던 건 그때가 처음일 거야. 종호는 그 뒤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 막 때려주고 싶을 만큼 미웠어. 종호야, 무슨 생각해? 엄마가 갑자기 물었어. 종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호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 엄마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다정하게 말했어. 엄마, 뽀뽀는 안 해줘요? 너 친구들 보면 창피하다고 학교 앞에서 뽀뽀하는 거 싫어했잖아.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 그냥 오늘만 해주세요. 종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어. 오늘 좀 이상하네? 엄마가 빙긋이 웃으며 종호 볼에 뽀뽀해 주었어. 파란불로 바뀌자 종호는 건널목을 건너갔어. 그때 지연이가 다가왔어. 종호야, 같이 있던 분 누구야? 종호는 사흘 전이 떠올랐어. 그때도 지연이는 같은 질문을 했어. 엄마야? 종호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종호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응 맞아 우리 엄마야 하고 크게 대답했어. 그렇구나. 다음에 만나면 인사해야지.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종호 손을 잡았어. 종호는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봤어. 건널목 건너편에서 엄마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 종호는 엄마를 보자 눈물이 났어. 종호야, 왜 울어? 지연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어. 엄마가 너무 좋아서. 종호가 대답했어. 바보야, 그걸 이제야 알았단 말이야? 원래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야. 지연이가 꼭 잡은 손을 흔들며 밝게 웃었어. 종호는 그제야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밝게 웃었어. 달도 별도 뜨지 않은 캄캄한 밤이었어. 꼬랑쥐는 늘 그랬던 것처럼 떡집으로 쪼르르 달려갔어. 달도 별도 없는 밤이라 그런지 오늘따라 밤길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 떡집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바구니에는 유난히 작은 떡이 담겨 있었어. 떡바구니 아래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 절대편이 되어주는 절편. 절대편이 되어주는 절편이라고? 꼬랑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 꼬랑쥐는 동네 아이들의 손톱맛을 떠올려 보았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한테 배달을 해줘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 영리한 꼬랑쥐는 반대로 생각해 보기로 했어. 내 편이 없는 아이 마음은 어떨까? 그 생각을 하자마자 갑자기 눈물이 또르륵 떨어졌어. 꼬랑쥐는 이제껏 자기 편이 하나도 없었거든. 가족도 친구도 모두 꼬랑쥐를 싫어했어. 그래서 늘 외톨이였지. 꼬랑쥐는 혼자 놀고 혼자 잠을 자고 혼자 산책을 나갔어. 자기 편이 없다는 건 빛이 없는 밤길을 혼자 걷는 기분이야. 늘 외롭고 쓸쓸하지. 꼬랑쥐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 떡은 나를 위한 떡일지도 몰라. 꼬랑쥐는 바구니에서 조심스럽게 떡을 꺼냈어. 떡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지. 꼬랑쥐는 절편을 들고 모서리부터 조심스럽게 야금야금 갉아먹었어. 절편을 먹자 외로움도 슬픔도 사라졌어. 절편은 정말 행복해지는 맛이었지. 꼬랑쥐는 학교 강당 옆 운동기구를 보관하는 작은 창고에서 오랫동안 잠을 잤어.
작은 창문으로 달이 보였다가 사라지고 해가 보였다가 사라졌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꼬랑쥐가 드디어 눈을 떴어. 꼬랑쥐는 눈을 뜨자마자 깜짝 놀랐어. 가느다랗고 하얀 팔다리가 꼬랑쥐 눈에 들어왔어. 꼬랑쥐는 두 손을 들어보았어. 가느다랗고 예쁜 사람 아이의 손이 분명했어. 꼬랑쥐는 두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어. 거친 털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아이의 얼굴이 만져졌지. 우와,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어. 꼬랑쥐는 신이 나서 창고 안을 깡충깡충 뛰어다녔어. 드디어 꼬랑쥐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야. 꼬랑쥐는 창고를 뒤져서 운동복을 찾아 입었어. 옷은 좀 컸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어. 꼬랑쥐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 노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어. 학교 운동장에는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로 분주했어. 아이들은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 모였다가 흩어지며 놀고 있었어. 그런데 나무 아래 혼자 외롭게 서 있는 아이가 있었어. 꼬랑쥐는 그 아이가 초연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었어. 초연이의 손톱 맛이 떠올랐거든. 초연이의 손톱은 시큼한 맛이 났어. 뭔가 속상하고 불만이 많을 때 나는 맛이야. 꼬랑쥐는 망설일 사이도 없이 초연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 오빠들은 정말 너무해. 초연이는 쌍둥이 오빠들이 운동장에서 신나게 공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씩씩거렸어. 오빠, 나 심심해. 같이 놀자. 초연이가 아무리 오빠들을 불러도 쌍둥이 오빠들은 못 들은 척했어.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놀아주라고 했잖아. 오늘도 나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놀았다고 다 잃을 거야. 초연이가 화를 내자 쌍둥이 오빠들은 낄낄거리며 웃었어. 우린 여자랑 안 놀아. 맞아, 여자는 여자끼리 노는 거야. 쌍둥이 오빠들은 초연이를 약올리듯 더 재밌게 공놀이를 했어. 초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 초연이는 늘 외톨이였어. 엄마 아빠는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쌍둥이 오빠들은 늘 자기들끼리만 놀고 초연이가 여자라고 놀이에 끼워주지도 않았어. 그뿐만이 아니야. 초연이를 괴롭힐 때도 한편이 되었어. 오빠들은 초연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초연이가 숨겨둔 과자도 몰래 훔쳐먹었어. 초연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울보라고 놀려댔어. 놀이공원에 갔을 때는 오빠들을 따라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 오빠들이 초연이만 놔두고 둘이서 달리기 시합을 했거든. 초연이는 오빠들이 너무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어. 결국 길을 잃고 말았지. 초연이는 울면서 놀이공원을 돌아다녔어. 커다란 곰인형 탈을 쓴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초연이는 영영 미아가 되었을지도 몰라. 초연이는 그때 일을 떠올리자 더 눈물이 났어. 오빠들은 정말 바보 멍청이야. 심통 맞고 고약하고 액체 괴물보다 더 못생긴 괴물 같아. 맞아. 오빠들은 심통 맞고 고약하고 액체 괴물보다 더 못생긴 괴물 같아. 누군가 초연이의 말을 그대로 따라했어. 초연이가 눈물을 훔치고 소리가 나는 쪽 곳으로 눈을 돌렸어. 바로 옆에 처음 보는 꼬마가 서 있었어. 무릎까지 내려오는 큰 운동복을 입은 꼬마는 초연이를 바라보며 방글방글 웃었어. 넌 누구야? 초연이가 물었어. 난 꼬랑쥐. 아니, 꼬랑지야. 이름이 꼬랑지라고? 형제 중에서 가장 나중에 태어나서 그렇게 불러. 너도 막내구나? 근데 왜 너 혼자야? 초연이는 어린아이가 혼자 있는 게 이상해서 물었어.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꼬랑지가 힘없이 대답했어. 너도 나랑 똑같구나? 우리 오빠들도 나랑 안 놀아줘. 그래서 너무 화가 나. 맞아, 너무 화가 나. 정말 심통맞고 고약한 오빠들이야. 맞아, 정말 심통맞고 고약한 오빠들이야. 꼬랑쥐는 초연이가 말을 할 때마다 그대로 따라했어. 꼬랑쥐가 오빠들 욕을 함께 해주자 초연이는 속이 다 후련했어. 너 진짜 귀엽다. 내 동생 하면 좋겠다. 초연이가 밝게 웃었어. 나도 누나가 맘에 들어. 내 누나였으면 좋겠어. 꼬랑쥐도 밝게 웃었어. 우리 과자 같이 나누어 먹을래? 고소한 콩가루가 뿌려진 쌀과자가 있거든. 꼬랑쥐는 콩가루가 뿌려진 쌀과자란 말에 저절로 입에 군침이 돌았어. 아주 오래전에 교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쌀과자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 꼬랑쥐는 고개를 끄덕였어. 초연이는 가방에서 오빠들이 몰래 숨겨둔 과자를 꺼냈어. 그러고는 꼬랑쥐와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
그때 공놀이를 하던 오빠들이 달려왔어. 뭐야? 왜 너 혼자 먹어? 큰 오빠가 말하자 작은 오빠가 맞장구 쳤어. 맞아! 왜 혼자 먹어? 그러자 초연이가 오빠들을 째려봤어. 오빠들도 자기들끼리만 놀았잖아. 이건 내 용돈으로 산 거야. 그리고 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동생이랑 같이 먹고 있거든? 초연이가 보란듯이 과자를 더 맛있게 먹으며 말했어. 쌍둥이 오빠는 군침을 흘리며 초연이가 맛있게 과자를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 근데 얘는 누구야? 큰오빠가 꼬랑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 맞아, 얘는 누구야? 작은 오빠도 꼬랑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 누군 누구야? 내 동생이지. 말도 안 돼. 네가 동생이 어딨어? 맞아, 우리 동생은 너 하나야. 쌍둥이 오빠들이 함께 비웃었어. 아니야, 내 동생이야. 오늘부터 내 동생 하기로 했어. 맞아요, 오늘부터 우리 누나예요. 꼬랑쥐도 초연이 말을 거들었어. 말도 안 돼. 큰 오빠가 말했어. 맞아, 말도 안 돼.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 말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난 이제 동생하고만 놀 거야. 말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도 이제 누나하고만 놀 거예요. 꼬랑지가 초연이 말을 따라했어. 오빠들 좀 비켜줄래? 초연이가 말했어. 맞아요, 좀 비켜줄래요? 꼬랑지도 따라했어. 쌍둥이 오빠들은 놀라서 길을 비켜주었어. 초연이와 꼬랑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오빠들 사이로 걸어갔어. 둘이 맛있게 쌀과자를 나누어 먹으면서 말이야. 쌍둥이 오빠들은 손등으로 콧물을 훔치며 사이좋게 걸어가는 남매를 부러운 듯 바라보았어. 우리가 그동안 좀 너무했나? 큰오빠가 말했어. 좀 그렇긴 하지. 작은 오빠가 대답했어. 꼬랑지는 그 뒤로 외로운 아이들 편이 되어주었어. 누구든 자기 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으면 꼬랑쥐는 어디든 달려갔어. 꼬랑쥐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들 때는 위안이 되어주었어. 혼자 노는 아이가 있으면 함께 놀아주고 혼자 걷는 아이가 있으면 조용히 옆에서 같이 걸어주었지. 하늘나라에서 삼신할머니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어. 이제 좀 쉴 때가 된 것 같군. 할머니는 길게 하품을 했어. 그러고는 긴 잠에 빠져들었어. 삼신할머니가 긴 잠에 빠져든 건 10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 그날 밤 소원 떡집 간판이 사라지고 불이 꺼졌어. 그리고 오랫동안 떡집에 불이 들어오지 않았대.